만점하고요. 가시는 손님이 있어서 자신에게 묻은 조그만 티끌을 이뤄내지. 귀한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석동입니다. 아니 제가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칭찬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을 보고 또 제가 울컥했어요. 왜냐면 좋은 분들과 좋은 공간에서 제 작품을 가지고 어떤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게 이게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상당히 많고 책도 많이 내시지만 전시회와 시와 그림을 같이 내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행운이 저한테 온 거에 대해서 신께도 감사드리고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공연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지난번 일산에 가서도 듣고 싶었는데 인연이 안 됐는데 음색이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오늘 아마 두 곡을 하고요. 두 곡을 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한국도 하실 거예요. 네. 자, 이미경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이미경 첫 번째 연주곡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극곡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 곡을 준비했고요. 앵콜에서 좀할 거예요. 네, 첫 번째 연극곡 관통관도는 제가 이제 갤러리 오프닝이나 행사 다닐 때 제가 첫 번째 연극곡으로 시작하는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조금 깊이감 있는 아름다운 선율의 아름다운 가사가 얹어진 곡인데요. 제목은 미스티입니다. 재즈의 여왕 엘라가 부르는 곡인데요. 이웃의 미스티 버전이겠죠? 미스티는 안개 낀 눈물 머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이제 들어보시면 굉장히 조금 슬픈데 그만큼 또 깊이감 있게 숨을 넣어야 되고 좀 어려운 곡이에요. 아직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곡입니다. 미스티 들려드릴게요. 미스티 이렇게 어려운 곡이 조금 무난하게 끝난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정말 작가님 제가 진짜 지금까지 미스티 여러 번 불렀는데 오늘 진짜 제일 정성껏 불렀어요. 또 여기 계신 분 손님들의 선생님들 또 이렇게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좀 따뜻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불러드렸습니다. 책을 팔아야 되는 날. 네, 이제 마지막 곡 앵콜 하셨으니까 한 거죠? 네, 이 곡은 사실 제가 재즈를 많이 부르는데 재즈는 아니에요. 팝송인데 제가 살짝 영지 씨 며칠 전에 여기서 지금 음향 체킹하느라고 왔었을 때 작가님께 여쭤봤어요. 비틀즈 좋아하세요? 이러고 여쭤봤고
레디비를 들려드릴 건데 잠시 이제 몇 분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는 중에 작가님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 비틀즈의 그걸 좀 맞추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수능과 순리라는 어떤 큰 틀이 있는 곡이라서 사랑 곡하고 조금 다르지만 작가님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이거 많이 연습을 못 해가지고요. 근데 잘할 거예요. 레디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약간 조금 밝은 레디비예요. 어둡고 조금 조용한 레디비가 아니고 같이 박수 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놀랍고 자랑스러워서 제가 나왔는데요. 요새 새롭게 우리 아트 공연이라는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을 소비하는, 그러니까 사랑은 옛날 거고 이제 소유하고 소비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작가님도 있었고 팬들도 이렇게 좀 뭔가 전파력이 영향력이 있는 싱어를 우리가 아트 공연에 모시고 나니까 오늘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키워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은
윤슬님 저기 바라주 재즈 그 날이 아니고 옆에 계신 아주 스님 같기도 하고 헬스 강사님 같기도 하고 제가 깜짝 놀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북토크 콘서트고요. 가장 기본은 이제 책 두 권은 당연히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샤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은 당연히 마셔주는 거고요. 이제 오늘 뭐 생각지도 않은 귀가 이렇게 호강한 이런 날이니까 또 떡도 준비되어 있고 다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충분히 즐기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트 공명으로 모인 팀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부관장님이라든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내가 갑자기 마이크 잡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마이크를 누르세요. 연결입니다. 네,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제 입으로 제 자랑을 하고 제가 제 책을 팔아요. 네, 책 소개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 책을 3년 전에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와 그림으로 3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자비로 출판을 하다 보니 홍보에 한계가 있었고요. 잘 많이 못 알렸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시와 그림이 개별로도 괜찮다고 많이 말씀들 하셔가지고 그러면 한 번 더 만들어보자고 해서 작년에 너 하나 피어나서 행복한 나를이라는 제목을 달고 다시 그 QR코드를 접목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근데 QR코드하고 그 접목된 그 상황이 너무 색다르고 융복합되니 요즘 시절과 맞아떨어져서 출판사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복에너지 출판사,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 이 책을 출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본 컨셉은 제가 다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짧은 시는 일본의 적용시 하이쿠예요. 15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자, 7자, 5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용시 시조도 있잖아요. 시조는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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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서 그 시조가 너무 길어서 짧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조의 종량만을 가지고 시도 써요. 3, 5, 4, 3 이렇게 해서. 근데 하이쿠는 저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게 5자, 7자, 5자로 제가 원하는 어떤 장면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말도 짧고 글도 짧고 그림도 하나의 핵심을 찌르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숲이 행복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베이스 그림이고요. 이 베이스 위에 입체로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콜라주가 또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게 3D 디지털이잖아요. 또 반영을 줘서 또 다른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작품마다 이렇게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이 그림의 NFT용 모션 픽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뒤쪽에 이 푸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작품 상당히 좋은데 제가 처음으로 만든 큰 작품이거든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노랑나비야 어떤 노래 들리니 꽃무릇 사이. 이게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연상을 하고 글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가 그림의 일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사동의 순수 작가분들은 이런 걸 싫어하세요. 그림에 왜 글이 들어갔냐? 저는 그림이 왜 글이 들어가면 안 되느냐? 그리고 문자 자체가 왜 표현적인 요소로 들어가면 안 되느냐는 거죠.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경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시각적인 그림의 일부로 문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자가 우리가 합창단도 오셨지만 노래를 할 때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높낮이, 크고 작고 이런 것들 고려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비가 이제 두 마리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비 두 마리가 이 꽃무릇 사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면서 만나서 연애를 하느냐, 사랑을 나누느냐, 또 인연이 되느냐, 이 각자의 골밭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노래를 즐기고 사는지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나비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떨어지는 낙엽처럼 보일 수도 있고, 환상적이고, 그리고 바위를 푸른 색깔로 표현을 한 것 등등이
저는 상당히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그래서 이것을 그림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된 시. 시가 그림 속에 들어가서 그림의 일부가 되는 거죠. 시와 그림이 분리가 되는 것들은 시 그림이라고 제가 따로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래서 장르도 만들고 또 핸드폰으로만 작업을 하고 예,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 포노 아티스트라는 이름을 제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화집에는 108개의 작품이 있고요. 예, 작품 속에는 그림시 말씀드린 대로 시 그림, 하이쿠 그리고 움직이는 영상을 QR코드로 붙여가지고 모션 픽처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만든 캐릭터들을 넣어놨습니다. 요게 이제 그 시화집에 보면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요. 가로 2m, 세로 1m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무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무상은 불교 용어인데 꼭 불교라기보다도 무상 같이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세상도 관계도 늘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볼 때 시와 그림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이제 시화집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시와 그림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늘 변하고 있고 이 변하는 세상 위에 구조처럼 써 있는 자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QR코드를 찍으시면 이 그림이 움직이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림이 왜 움직이느냐? 그냥 움직임을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움직임으로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한데 무상이라는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물결처럼 모양이 형태가 깨지면서 늘 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지를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1초 전에 나와 또 이 모임에 이 축하 기념회 오기 전에 나와 여기 와서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분명히 다른 존재일 거라는 얘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고요. 3번이나 만든 것은 이 책이 뜰 때까지 제가 밀어보겠다는 제가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반 수본으로 시연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저기 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자, 이 스마트폰을 TV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죠? 네. 요즘 다 하니까. 네. 그죠? 이해하는 사람은 저기 명지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걸 내리시면 여기 연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제가 연결해야 되니까. 스마트 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메뉴를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스마트 뷰라는 걸 누르면 기기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요즘 TV는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동기화가 된다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시연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바탕 화면에 깔려있는 그림이에요. 왼쪽,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제 그 캐릭터 굿맨이고요. 네. 그 왼쪽 밑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춤추는 굿맨이에요. 이게 왜 이제 경사지에 올라가 있냐면, 저는 삶 자체가 어떤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경제적인 능력, 건강, 대인관계, 뭐 영적인 것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았을 때 완성체로서 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무너지게 되면, 균형이 깨지게 되면 힘들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밸런싱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작업을 해놓은 작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 2~3천 개 될 겁니다, 작품들이. 아직 공개 안 한 것들이 많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만든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화집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보이세요? 네.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이게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꽃 무릇의 영혼이 달빛을 따라서 올라가는 장면을 수면에 반사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멋있네요. 그렇죠. 제가 이 꽃무릇을 너무 좋아합니다. 꽃무릇은 보통 상사화하고 착각을 하시는데 상사화는 6, 7월 달에 피고요. 꽃무릇은 9월 달부터 피거든요. 꽃무릇이 훨씬 꽃대가 늘씬하고 속눈썹이 길거든요. 너무 예쁜 꽃이에요. 여기 푸른색도 꽃무릇을 그린 겁니다. 구울색이래요? 자, 요거는 행복나무 숲을 반영을 줘서 움직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쁘죠? 네. 여기에 음악도 들어갈 수가 있고 효과음을 넣을 수도 있고 제가 시낭송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QR이 있잖아요. 네. 이 QR을 했을 때 처음에 이 장면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그림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QR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음악을 작곡을 해가지고 작곡을 해서 여기에다 다시 붙이면 이 QR을 찍으면은 그 다른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저절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제가 작업하기에 따라서. 하나 더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저희 시와지 첫 번째 작품이에요. 꽃이 이제 피어나는 장면을 네. 연출했거든요. 살아있네요. 맞습니다. 안 와닿는 건 왜 그럴까요? 살아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움직임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 한 2시간 만에 했어요. 2시간 만에 한 100개 정도 작업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이제 원화를 만들어 놓고 숙달이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시를 몇천 편 쓰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어플이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근데 어플을 쓰면 쓸수록 자기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감퇴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한테 핸드폰 그림을 배우러 오신다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분이면 다 배워요, 그림을.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창의력을 어떻게 더 끌어낼 거냐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런 쪽에는 이제 좀 요구가 떨어지고요. 테크닉을 자꾸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테크닉은 제가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테크닉을 안 알려주셔서 왜냐하면 스스로 그리다 보면 깨치는 게 예술 쪽에 공통된 게 아닌가 싶어서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혹시 제 작업이나 제 방법이나 그런 것들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주시면은 제가 그 노하우를 공개해 드릴게요.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지 있으세요? 뭘 알아야 네, 물어보죠. 네, 교수님. 합창단에서 다시 합창하고 있는 윤형식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원정무대학원의 물리학을 하시는 윤영식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와보니까 행복나무 숲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시그림도 있고 그림 시도 있고 하이프가 있는데 하이프가 나와서 저도 하이프는 해보려고요. 오! 여기 이 자리에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 행복하고픈 행복나무 숲. 괜찮은가요? 네. 아니, 너무 좋으신데 금방 끝나서 해가지고요. 언제 시를 시작하나 그랬는데 교수님 다시 한번 기억나세요? 한 번 더. 앵콜 하겠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닌 함께 행복하고픈 행복나무 숲.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우리가 옛날에 문인화들을 하시거나 할 때 시조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듯이 이렇게 짧은 시를 주고받고 또 오치로 하고 또 오치로 하고 또 실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한대요. 예,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소개해 주세요. 공명 아트 공명. 이윤 지사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나요, 아트 공명? 아니 우리 윤수님이 다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더 이상 제가 언급이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트 공명은 우리 지금 이윤 지사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응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을 소비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 시와집에 머릿말과 꼬리말에도 예술을 소비하자는 말이 있어서 공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술과 소비는 경제단어고 좀 다른데, 근데 예술을 소비하자 왜 못하느냐? 저는 상상력과 창의력도 소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 창의력이나 상상력 가지고 있지 말고 소비를 하면 할수록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특이하게.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상상력은 쓰면 쓸수록 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력도 소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공명에서는 예술을 소비하자. 이제 소비는 결과는 직접적으로 작품을 구매해주자. 큰 작품이 아니더라도 구매하자, 해주자는 건 좀 그렇고, 구매해서 예술 활동, 예술을 이상에 끌어들여서 예술 생활을 하자는 게 아트 공명의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1번 타자로 제가 작년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어요, 제가. 네, 1번 작가, 굿맨. 그래서 굿맨 앤 굿프렌드. 그래서 왜 굿맨이냐? 좋은 어른이 되자라고 그런 슬로건을 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굿맨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제 캐릭터가 굿맨이에요. 물론 제가 뭐 늘 선하거나 늘 착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좋은 후배들에게도 또 젊은 친구들에게도 좀 좋은 어른으로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한다는 바람을 잡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네. 굿맨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실 살면서 이런 여병들을 많이 이거 회장님 이분 한번 시낭송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그리면 대통령. 네. 이 자리에 진짜 꼭 모시는 게 영광인데 사람의 여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활력을 가지고 사시는 분께서 제 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낭독을 해주신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영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무소 해피바이러스 이영입니다. 저는 시 낭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를 왜 이쪽으로 불러주셨을까 이렇게 앞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낭독을 못하더라도 그냥 이쁜 걸로 봐주셨어요. 제가 이제 책이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어저께 막 강남역에서 교대역에서 강남역까지 이만한 짐을 끌고 가서 이제 사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보고 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뒤집교에도 넋두리예요. 그래서 넋두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깨어 있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에도 슬픔이 새벽처럼 스며오던 순간 사실 어저께 이 시를 읽으면서 좀 울었거든요. 근데 또 읽을 때마다 괜찮아. 죄송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쇼 아니고요. 제가 이 시에서 이렇게 딱 꽂힌 부분이 뭐냐면 깨어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3페이지예요. 70번째. 나는 깨어있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에도, 슬픔이 새벽처럼 스며오는 순간에도, 독한 술에 취해 붉은 거리를 걷던 그 순간에도 나는 오롯이 깨어있었다. 할 일이 없어 할 일 없이 숨만 쉬는 그 순간에도 나는 깨어있었다. 청어북이 금붕어의 꼬리와 내장을 갉아먹던 그 평온의 순간에도 나는 깨어있었다. 붉은 거리를 떠돌던 마비된 영혼들이 푸르게 쓰러져가는 그 새벽 어스름에도 나는 깨어있었다. 순수한 미소를 가진 그 남자가 자신에게 묻은 조그만 티끌을 떨쳐내지 못하고 밝음을 향해 비상하던 그날에도 나는 깨어있었다. 나는 깨어있어서 무엇을 하나 밝음이 시작되는 이 새벽에도 나는 항상 깨어있었다. 삶이라는 강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 제가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7개월, 1년 7개월이 지났고, 지금은 이제 시니어 모델 활동도 하고, 요리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늘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순간에도 늘 깨어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신 이은주 선생님 그리고 작가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독이죠? 네. 휴먼 스토리입니다. 네. 그 영희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는 그 사진 작가로 뵀었어요. 나는 전문 작가가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또 오늘 또 오랜만에 뵈니까 그 시니어 모델도 하시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응원 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다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 페이스북 상에서 응원 드리고 인스타 상에서 칭찬하고 그런 게 다였어요. 근데 그런 게 서로 고마운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를 저 등단을 안 했습니다. 어떤 화단에 가입이 된 것도 아니고요. 저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안 하지만 시가 좋아서 20년 썼고 그림을 20년 그리다 보니까 책을 내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어떤 분들한테 어떤 교수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제 시가 어때요라고 여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칭찬을 안 해줘요. 비판을 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죠? 이게 무슨 시냐 그러고 가까운 친구들도 욕을 하지 절대 칭찬을 안 해줘요. 그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림은 낙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낙서를 하다 보면 이게 발전이 돼서 예술성이 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낙서를 그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감사를 해. 아 이건 내가 봤을 때 그림이 아니야. 자기 시도 자기가 스스로 금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상력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장치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부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낙서를 하면 내가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 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낙서가 없이 성장이 없고 끄적거림 없이 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시든 그림이든 모델이든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살아있는 날 동안 모든 뜻하는 것을 이루시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저쪽 단단하다. 원래는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어요. 그냥 3시부터 6시까지 저 혼자 마이크 잡고 그냥 이야기한다고 했었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셔서 제가 너무 복받은 날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하나 읽어. 아우 진짜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 합창단에서 같이 활동하는 승관님 되십니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합창단 소프라노 하고 있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잘 못해야지. 그냥 옆에서 입만 뻑뻑뻑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설계를 하고 있고요.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한국 설계 전문가고요. 초인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제 자랑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우 선생님 시를 읽는데 너무 재미난 그 제목을 제가 봐서 우 선생님이 이렇게 그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는구나. 그래서 이 곡을 이 곡이 습관이 돼서 이 시를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낭독을 해드렸으면 싶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제목이 까베르네 소비뇽인데 이거 와인 이름이죠? 네. 이 저기 눈 오는 날 혼자 밤에 와인을 친구 삼아 쓴 시 같아요. 그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까베르네 소비뇽 밤하게 쌓인 새벽 어스름 속에서 차가운 이별과 마주하는 너 까베르네 소비뇽 그 깊은 슬픔이 눈물이 되어 아무 일 없는 척 세상을 흔드는 지금 너의 붉은 창밖에는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눈이 내린다. 또 한 번 낭독하셔요. 네. 얼른 나오세요. 잠깐만요. 사인 좀 하고요. 가시는 손님이 있어서. 네. 근데 워낙 재능이 많은 단장님이 다 진행하는 게 도와볼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했고 사인하시는 동안에 지금 CD 갖고 계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거 이런 자리에서 한번 낭독해보는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기회가 아니죠. 네네네. 우리 회장님 하나 준비하셨어요? 네. 어디 보시죠. 우리 초보 나오세요. 네. 우리 책 원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오른쪽은 3시간이니까 책 들으시면서 그 책상에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그 합창단 단원입니다. 저는 베이스거든요. 노래도 싶어요. 왜 할까요? 네. 시간도 잘 주고 노래. 왜 할까요? 네. 시를 볼 수 있어요. 네. 시 방송을 제가 20대에서 알고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제가 일본도 지낸 친구입니다. 이게 시집에 보니까 일본도를 그리며 하는 시가 있는데 일본도 시인의 자사상 예시를 연구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는 서신을 좋아합니다.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서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러 한 점 부풀어 먹기를 입시에는 바람으로 나는 괴로워했다. 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의 길을 들어야겠다.
오늘날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같이 협찬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이세요. 네.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 행복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에 여러분들께 같이 행복이 전달이 되고 이 행복나무 숲에서 행복을 뿜뿜 뿜어내서 세상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